전체적으로 제가 약 7개월, 8개월 정도 회사를 퇴사한 후에 블로그를 6개 이상 운영했었고, 그 외에도 이제 카페와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했었어요. 결과만 놓고 보면은 약 50% 성공, 50% 실패라고 말하고 싶은데,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수익화 자체에서 월 급여 정도의 수익화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다양한 테스트와 데이터를 얻기 위한 부분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더 수익화하는 부분에 더 집중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결과만 봤을 때 IT 인플루언스 블로그 그 일 방문자 약 3,000명 이상을 확보했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돼요. 그 블로그를 통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했었고 다양한 주제를 운영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요. 이런 걸 안정적으로 파워블로그급으로 올려서 이것을 디지털 노마드의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인 부분에서 이 정도 본업식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했을 때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본업 정도의 급여를 대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 역시 이제 다양한 테스트를 아까 말한 것처럼 테스트를 직접 몸소 부딪히면서 데이터를 확보했고 즉 다른 유료 강의를 통해서는 들을 수 없는 정보를 얻었죠. 그 부분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맨땅 헤딩식으로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래서 강의나 전자책의 도움을 받는 것도 같아요. 일단 시간은 사실 돈보다 큰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덕분에 IT 인플루언스 블로그 그리고 기타 건강, 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블로그를 운영해봤고 이 외에도 이제 카페를 통해서 여러 인원수를 모집하거나 그 다음에 게릴라 마케팅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한 부분은 있죠. 다만 부업적으로 월 50 정도는 한 블로그로 가능하다. 왜냐면 어느 정도 로직을 알고 공부를 한다면은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한 2달 정도? 빠르면 한 달 안에 한 달 반 정도면은 일 방문자 1000명 정도도 만드는 것이 가능해요. 그 이상도 가능하지만 그것이 유지되게끔 안정적으로 1000에서 2000명 정도를 확보하기에는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자기 사업이나 아니면 기타 부업으로 50 정도를 만드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블로그 주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이게 더불어서 에드퍼스트와 최근에는 이제 또 뒤에서 다루겠지만 블로그 마켓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활용했을 때 그 잠재적 가치는 정말로 크죠. 다만 실질적으로 에드퍼스트 수익 부분이나 기타 네이버 블로그의 제재 부분 그 다음에 저품질 등 여러가지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약 하루에 1시간 정도 블로그를 포스팅하는데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투자한 부분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는 각자의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도 수익화 부분이나 수익적인 지급 부분에서는 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일단 퍼스널 브랜딩화라고 하죠. 퍼스널 브랜딩화 하기에는 블로그가 효과적이자 그리고 일반 개인 또한 체험단을 통한 수익과 원고료 등의 실질적인 이런 수익화 여기에 이제 좀 덧붙인다면은 CPA와 관련된 그런 마케팅 즉 제휴 마케팅 쪽을 진행했을 때 효과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운영해 볼 수 있고 수익화가 가능합니다. 대신 아까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쿠팡 파트너스 즉 쿠파스를 링크화 시키는 거죠. 정확하게 CPS라고 하는데 이 쿠파스 같은 경우는 거의 저품질로 간다고 봐야 돼요. 어떤 블로그든 대신 이제 비율적으로 글을 얼마큼 비율로 쓰냐에 따라서 물론 그 진행도가 다를 수 있고 아예 저품이 안 올 수도 있죠. 정말 장기화 되는 거니까. 하지만 만약 쿠파스 관련된 링크를 단다면은 그 비중이 높아질수록 링크 때문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홍보성 글을 계속 쓴다면은 어쨌든 블로그가 저품질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블로그 마켓이란 이미 시작을 했죠. 블로그 마켓이 이미 시작을 했는데 이거 역시 일반인에게 적용됐죠. 이제는 그 다음에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스마트스토어와 이제 블로그 마켓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블로그 자체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낸다
그러니까 블로그라는 그 마케팅 수단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일반 개인이 어떤 수익을 낸다는 거는, 작은 수익은 가능하지만 월 100 이상을 내기는 사실 쉽지 않다. 뭐 200 이상을 내는 건 더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 제휴 마케팅이나 링크, 어쨌든 다른 부수적인 부분을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가능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하나의 블로그만으로는 어렵고, 여러 블로그를 계속해서 소모성으로 활용을 해야 가능하다.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하려면은 워드프레스와 같은 안정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SEO 기반으로 구글이나 다른 쪽에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저도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SEO는 일단 마케팅을 하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뭐 기초적인 내용밖에 모르고 있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쿠팡 파트너스와 같은 링크 부분, 그 다음에 바이럴, 여러가지 마케팅 수단으로 최종적으로 저는 워드프레스를 생각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이 부분에서, 즉, 다시 말하면은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해서 이런 뭐 제휴 마케팅을 한다는 거는 사실 현재로서는 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한 가지 방법으로는 블로그를 어느 정도 이미 키웠거나 최적화 블로그를 갖고 있거나 IT 인플루언스 블로그를 비롯한 인플루언스 블로그를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링크를 다는 제휴 마케팅 링크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약과 같은 특별한 그런 이벤트가 있잖아요. 기획전 이런 때 이런 상품을 적절하게 단다면은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 네이버 블로그의 최대 문제는 업자들, 또 한 가지 이제 문제죠. 업자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죄송하지만 다 같이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만, 일단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제 상위에 노출을 시키는 업체들이 많죠. 마케팅 업체들이 꽤 있고요. 좀만 검색해보면은 상위 노출된 그런 블로그들 보면은 업체 블로그 같은 느낌이 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런 데는 좋은 키워드나 중요 키워드를 이미 프로그램으로 올렸고, 올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트래픽 같은 부분도 작용을 시키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트래픽이 어느 정도 범위로 어디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노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일단 한 상태고, 현재 저는 이제 블로그 여러 개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고, IT 인플 블로그 하나만 이제 뭐 하루 1일 2포 정도를 포스팅을 했었는데, 이제 하루 하나 정도 포스팅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이틀에 한 번 정도 유지만 하는 정도로 줄었어요. 확실히 일단 하루에 2개 정도의 포스팅 할 때는 약 일방 방문자가 3,000명, 못해서 2,500명 내외로 나왔었는데, 이제 지금은 현재 이제 2,000명 이하로 떨어진 상태고, 1,000에서 1,500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직장을 다시 취업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일과 병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블로그로 놓기는 사실 너무 아깝고, 저는 이걸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이며, 애드포스 수익과 같은 네이버 정책이 좀 전환이 돼서 우리 같은 인플루언서들이나 이런 블로거들에게 좀 더 수익을 제대로 보장을 해줬을 때, 보장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더 이제 수익을 높여줬을 때, 저는 이 부분을 적절한 시기에 좀 더 활성화시키고 가동을 할 생각입니다. 현재 이제 인플루언스 블로그 같은 경우도 예전에 초창기에 했던 부분처럼 푸광의 그런 부분도 많이 약해졌고, 뭐 사실 큰 의미가 사실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방문자 3,000명 정도를 나왔을 때도 푸광뿐만 아니라 에드포스 수익이 10에서 월 15 정도 사이라고 봤을 때, 사실 내가 그걸 자료를 주사하고 포스팅하고 글을 썼을 때 하루에 약 2시간 정도, 하나당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걸리거든요. 글은 원래 빨리 쓰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시간을 투자한 것에 대비해서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결정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저와 같이 이제 뭐 디지털 노마드, 아니면 뭐 부업, 온라인 부업, 아니면 이걸 통한 수익화를 생각한다면은 사실 블로그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굳이 저는 말씀을 드린다면 T3 블로그를 그래도 네이버 블로그보다는 수익화 블로그로서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만약에 당장의 피드백이 필요하고 당장 어떤 수익을 갖고 싶다 한다면은 게릴라 마케팅을 추천드리고요. 이 부분은 사실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뭐 환영받는 마케팅 수단은 아니죠. 당장 수익화하기에는 어떤 게릴라 마케팅이 가장 좋고, 이게 뭐 욕을 어느 정도 먹는 거는 좀 감안해야 돼요. 일단 카페나 뭐 기타 어쨌든 커뮤니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링크를 달 수 있는 곳에 링크를 뿌려서 그에 대한 뭐
피드백을 얻는 거죠. 그 CPA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쿠팡 파트너스, 이런 링크도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어쨌든 어느 정도 센스가 필요하고, 계속해서 유연적인 사고와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계정도 삭제가 되거나 정지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사실 계속해서 변화되고, 계속해서 뭐, 강태나, 아이디가 잘리거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속해서 변화를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 저는 게릴라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의 보완책으로는 유광이라고 하죠. 유료, 즉 페이스북 유광이라고 해서 유료 광고를 집행해서 하는 부분이 그래도 이거보다는 게릴라보다는 안전적이긴 한데 일단 돈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게릴라를 통해서 이런 좀 디자인이나 문구나 카피라이팅적인 감각을 익힌 후에 유광을 하거나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쇼핑몰 같은 경우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이거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고 이런 관련된 내용도 사실 되게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 위탁이나 사입을 하고 저는 위탁하면서 이제 사입도 진행할까 생각을 했던 차에 이제 뭐 관련 동일한 직무로 간 건 아니지만 비슷한 직무의 다른 분야로 직장을 다시 취업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런 부분과 이거를 병행을 하고자 합니다. 마케팅은 제가 부업적으로 투잡적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또 이걸 통해서 제가 들어간 회사에도 어떻게 아주 적용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이미 지금 바로 이제 실전적으로 진행을 한 부분이 있는데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진행을 해봤어요. 그거 자체의 하나의 마케팅으로서 수익을 하기보다는 제가 말한 것처럼 퍼스널 브랜딩으로 해서 이것을 어떤 바이럴이나 아니면 이미지화 하는데 도움을 좀 브랜딩화 하는데 도움을 받는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쇼핑몰이나 개인 가게, 오프라인 가게, 온라인 가게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수단으로서는 사실 괜찮거든요. 일단 블로그 같은 부분도 물론 투자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일단 실제 영업과 상업에 적용될 했을 때 효과가 어떤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지금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이제 그동안은 이제 IT 교육 뭐 이런 거만 했지만 이제 맛집이나 이런 뭐 카페 이런 관련된 블로그도 이제 운영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미 진행을 시작을 했고요. 이거 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유광 뭐 게릴라 이런 마케팅 쪽은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계속해서 직장 쪽으로 하는 일과 병행해서 연결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다만 이 단점은 뭐 타겟을 물론 정할 수 있지만 전국 단위가 아니라 지역 단위로 이제 저는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제가 적용은 바로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추후에 좀 더 세밀하게 이런 부분을 검토해보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단기적 피드백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게릴라,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워드프레스, 그 다음에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더 안정적인 플랫폼을 갖는데 괜찮지 않을까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